디자이너를 하려면 정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안녕하세요. 마구잡이TV 필충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그럼 시각 디자이너이신 김유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춘 나들목이라는 청년 공간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김유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청춘 나들목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청춘 나들목이 뭐죠? 청춘 나들목은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는 청년 공간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청년을 위한 행사나 기획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맡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런 행사나 있을 때 배너, 현수막, 포스터, 뭐 이러한 디자인 관련된 것들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네. 그거를 지원받은 걸 가지고 배너든 뭐 현수막이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네. 이제 만들어준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라고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시각 디자이너라는 거는 어떤 직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시각 디자이너는 어떤 직업인지. 시각 디자이너는 시각적인 매체를 모두 디자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매체들, 홍보 매체들이 모두 다 시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시각 디자이너에 관심을 가지게 된 뭐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전공이 뭐 그쪽인지 뭐 아니요, 왜? 전공은 산업 디자인과인데 예전에도 그냥 시각 디자인 쪽 그쪽도 관심이 많았고 산업 디자인 쪽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진로 문제에서는 이제 산업 디자인과를 나오게 된. 아, 누구의 권유가 아닌 그냥 네. 스스로가 네, 관심을 스스로. 갖게 된.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원래부터 관심은 가졌었는데 이걸 내가 직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예술, 미술 쪽 관련해서 계속 난 계속 앞으로도 이 직업 해야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서. 아, 그럼 그냥, 원래부터 네. 장래를 정했다?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난 당연히 미술 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실력이 좀 했던 좋으신가 보네요. 저요. 아닙니다. 작품은 좀 나중에 PD님께서 몇 개 이렇게 사진 그리신 거나 뭐 작품 같은 거 올려주실 거고요. 아, 예. 너무 저도 이제 궁금한데 디자이너의 이제 근무 환경이 좀 궁금해요. 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이라는 게 몇 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몇 년 정도 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수명, 정년. 정년이나 수명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디자인 일을 하는 환경은 회사마다 되게 다른데 작은 그런 디자인 기업에서 일을 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컴퓨터밖에 없는 삭막한 약간 그런 공간? 이 공간은 어떤가요? 그 공간 굉장히 쾌적하죠. 청춘나들목 아, 그렇네요. 예. 짱입니다. 대전 청춘나들목 짱입니다. 짱입니다. 예, 네. 예. 저도 뭔가 디자이너 같지 않은 공간에서 뭔가 일을 하는 느낌이긴 한데 원래 디자인 하면은 굉장히 약간 진짜 폐쇄해져. 사무실 같은 그런 공간 아니면은 또 요즘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곳으로 가면 이제 되게 개성이 강하죠. 그것들은 이제 뭔가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굉장히 뭐 다양하게 창의적이게 만들어 놓고 직원들도 좀 야근 같은 건 많지만 되게 발상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출퇴근이 보통? 출퇴근, 저는 청춘나들목 직원이다 보니까 나들목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청춘 나들목은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럼 보통 이제 시각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아니면 시각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그 지인들은 보통 어떻게 출퇴근하죠? 이 시간이랑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9시? 9시, 네. 9시 출근해서 똑같이 다 똑같네요. 퇴근하는데 여느 직업이랑 마찬가지로 9시 출근, 뭐 직장인. 6시 퇴근. 네. 직장인 똑같네요. 크게 다른 건 없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혹시 월급은? 월급은 먹고 살만. 아, 먹고 살만 합니까? 소고기 몇 번? 소고기? 소고기 아직 안 사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조금 소고기는 아직은 조금 아직은 소고기. 아직은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월급은 소고기는 아직 안 되는 네, 거고. 소고기도 노. 너 아직 노노. 그러면은 평균 수명, 그러니까 수명을 다 다르겠죠. 물론 다 다르겠고 역량이 다 다르겠는데 보통 어느 정도? 보통 디자인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40 넘어서 한 40 좀 중반까지가 좀 그나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지노선.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하시는 분들은 영양이나 이런 감각이 아직은 네네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죠? 저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감각을 계속 감각을 키워나가시고. 계속 늘리는 겁니다. 네, 실력은 알겠습니다. 키워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디자이너를 하려면 정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개성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보는 사람들은 또 각자의 개성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추면서도 또 저한테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아니면 이렇게 디자인에 관해서 경험이라든지 좀 알고 있는 것들 좀 눈에 많이 보고 그래야 되는 게 창의성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역량을 받기 위해서는 뭐 그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좋아하는 디자이너에게 좀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디자인 작업물들을 많이 보면서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또 핀터레스트 같은 프로그램 많잖아요. 사이트들 들어가서 많이 찾아보고 아니면 또 많이 좀 실제로 직접 뭔가 만들어보고. 그럼 본인이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뭐 예를 들면 SNS 아까 지금 얘기하신 거 말고도 뭐 전시회를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시는지. 네, 전시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새로운 발상들을 항상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보셨던 전시요? 예. 전시는 사진 전시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긴 하는데 네네. 최근에 간 거는 전시는 아니지만 공간이 있어요. 그 성수연방이라고 성수동에 있는 성수연방이라는 공간인데 복합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꾸몄고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아니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간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역량도 이제 많이 쌓이고 전문 지식도 견문도 넓어진다. 네네네. 요즘 트렌드라든지. 트렌드가 근데 디자이너라는 게 그 매번 바뀌는 거죠? 네, 매년마다? 매년 바뀌고 뭐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럼 디자인은 하실 때 보면 이제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을 받을 때 보통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까 전시관 말고도 조금 더 이제 다른 것들을 영감 받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영감을 많이 받는 거는 책도 있고요. 네네. 책이라든지 전시 관련된 책. 전시 관련된 책도 있고 아니면은 디자이너나 그런 분들이 직접 쓰신 책들을 읽어보고 그 디자이너의 생각을 더 읽어보면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차이니까 디자인이. 요즘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사진이나 진짜 그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